재판부터 첫 진도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판부터 배우시면 소송법이 수월합니다. 기초가 아니에요. 제일 앞에 기초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기초가 아니다. 재판부터. 여러분 9차 기준으로 467페이지입니다. 재판을 배우고 소송법을 배우면 쉽습니다. 형법도 강론 먼저 하고 총론하면 쉽듯이 재판의 성립 및 방식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407페이지. 407페이지가 아니라 467페이지. 재판은 누가 하는 거죠? 법원이나 법관이 하는 거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자, 재판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내부적, 외부적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일단 재판이 내부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은 재판의 내용을 누구만 알고 있는 거다. 법관들만 알고 있는 거다. 그럼 재판의 내용을 외부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선고를 하거나 고지를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외부적 성립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의 내부적 성립과 외부적 성립을 구별을 좀 해주시는 실익이 뭐냐. 일단 이겁니다. 우리가 재판이 소송법이니까 일단 소송법은 소송을 알아야 되니까요. 재판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심리를 해요. 기소가 되면 이 기소가 여러분 맨날 들어보셨죠? 공소제기. 여러분 공 해놓고 소제기. 그래서 소제기가 있으면 소송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심리를 이렇게 합니다. 심리를 하면 심리의 결과, 심리의 종결이죠. 심리가 종결이 됩니다. 그럼 이 심리를 통해서 얻게 된 유죄인가 무죄인가라는 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죄인가 무죄인가라는 심증을 이제 합쳐보는 거예요. 합의부는 이제 법관들이 3명이니까 김 판사 너는 어때? 야 이 판사 너는 어땠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이제 합의 과정입니다. 합의를 해보는 거죠. 심리가 끝나면 이렇게 심의를 해본다. 심의를. 그 이제 심의 결과가 이제 뭐예요? 내부적 성립이죠. 내부적 성립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독 판사일 때하고 합의부일 때하고 좀 달라요. 단독 판사는 판사가 몇 명이다? 1명. 합의부는 3명. 물론 3명 이상의 합의부예요. 왜냐면 헌법재판소는 9명이니까 9명도 합의부니까. 그죠? 일단 과반수가 나올 수 있는 최소 단위가 3명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합의부는 우리가 이제 3명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3명의 합의가 있으면 내부적으로는 성립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외부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부적 성립이라고 하는 게 또 기다리고 있죠. 외부적 성립. 요 위에 이제 외부적 성립이 있는데 이게 선고 또는 고지다. 선고 또는 고지. 이게 이제 외부적 성립이다. 근데 이제 내부적 성립은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단독일 때하고 합의부일 때하고 좀 다르다. 단독부일 때는 판사가 몇 명이다? 1명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이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혼자 생각하는 거니까 재판서라는 게 나와야 내부적 성립이 외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 성립의 객관적 기준을 정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성립이 됐다라고 한다면 단독 판사는 합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서 작성이 있을 때 그때 이제 내부적 성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판서 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판서 작성할 때 내부적인 성립이 이루어진다. 재판이라는 게 재판서에 적히는 순간 이게 내부적으로 재판이 끝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이거는 재판서 내용을 나중에 뭐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읽어줘야죠. 선고하거나 고지해줘야 된다. 근데 합의부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부는 내부적 성립 시기가 재판서 작성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재판서 작성은 그냥 합의부에서는 노가돼. 왜냐면 합의 과정이 합의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면 그걸 재판소에 옮기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서 성립 시가 아니라 내부적 성립은 합의 시. 합의가 있었을 때 내부적 성립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서 작성시라고 봐버리면 합의부는 내부적 성립 시가 너무 늦어집니다. 뭐라고 봐야 돼요? 합의시라고 봐야 된다. 이거 오해는 하지 말라는 거지. 합의시에 내부적 성립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재판서 작성 필요 없다. 이건 아니고 성립 시기를 물어볼 때 합의부는 그 나중에 이제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합의 결과를 재판서에 기재를 하겠지만 그 합의부 법관 중에 짬밥 제일 안 되는 애가 이제 노가대 하면 돼요. 재판서 작성시라고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합의시다. 근데 이거는 합의 과정이 없으니까 재판서 작성시다. 이게 내부적 성립 시기 이거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 기출박물관 가면 저기 캄브리아 시대 그쪽에 있단 말이지. 아주 예전에 기출이 됐었지만 지금은 근래 보기 힘들다. 그럼 이게 이제 왜 이제 외부적 내부적을 구별하는지 그 실익이 있을 것이다. 일단 여러분 여기 심리에 관여했던 판사가 A라는 판사인데 이 A라는 판사가 내부적 심리에
성립에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심리를 전혀 해보지 않은 판사가 내부적 성립에 관여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던 판사가 내부적 성립에 관여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이 판사 너 좀 한가하지? 우리 합의 과정에 좀 참여해 줄래?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를 해본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 내부적 성립에 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외부적 성립입니다. 외부적 성립은 심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생뚱맞은 판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고 같은 건 누가 해도 돼요. 그냥 판사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도출될 수 있는 게 이거죠. 심리 도중에 판사가 교체가 됐다. B로 이렇게 교체가 되면 이 B는 여러분 심리를 처음부터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심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된다. 그래서 갱신이라는 얘기야. 갱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갱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죠. 그러나 내부적 성립 이후에 판사가 교체가 됐다. 그럼 여러분 이 교체된 판사는 뭐 여러분? 내부적 성립 이후에 들어온 판사이기 때문에 뭐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관없어요. 갱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필요 없다? 갱신이 필요가 없다. 이제 내부적 성립 이전에 뭐가 됐을 때, 이렇게 교체가 됐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 갱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갱신이 뭐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이걸 갱신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야.